안녕하십니까. JK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 정남진 대표입니다. 오늘은 북한 재개발과 부산의 미래, 그 중심에 우뚝 서는 불량세 및 실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을 보는데 왜 해운대가 보일까요? 해운대는 원래 과수원이었습니다. 1934년 부산의 기업가 하지마 등이 지금의 센텀시티 일대에 해운대 골프장을 개장을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군사비행장으로 사용이 되었다가 전쟁 이후에 일반 공항으로 지정을 하였고요. 1958년 1월 30일 수영비행장 시설의 개보수를 통해서 부산비행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매년 그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김포국제공항에 이어 부산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 부산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계기 착륙장치 시설이 없이 앞천후대에는 항공기 취항이 불가능한 문제, 그리고 대형 항공기 취항 등으로 급증하는 관광객과 수화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경제성장과 더불어 매년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 그리고 화물에 비례하여 부산국제공항 확장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지리적 여건으로 확장이 불가능하여 공군 비행장이 있는 김해로 이전키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김해국제공항이죠. 이때부터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고 1996년 6월 16일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군용항공기지에서 제외되면서 비행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옛 수영 비행장 자리에는 부산의 심장으로 급상하고 있는 해운대의 센텀시티가 들어서게 되고요. 이곳에는 주거,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관광, 방송, IT, 영상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첨단 미래 도시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인근에 바다를 매립하면서 블루시티를 만들었고, 블루시티는 그 이름이 변경되어 지금의 마린시티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곳이 바로 수영비행장이고요. 여기가 수영강입니다. 1950년 수영비행장 인근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수영비행장이고 여기가 수영구죠. 그리고 여기가 수영강이고 이쪽 부분 바다를 매립해서 지금의 마린시티가 들어서게 됩니다. 센텀시티 매립한 모습이고요. 이거는 마린시티를 매립했을 때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센텀시티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마린시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숱한 난관을 이겨내며 19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맞이하면서 요트 경기장이 필요하여 지금의 마린시티 부지를 매립하게 됩니다. 매립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은 부산시로부터 공사비 쪽으로 돈 대신 매립지 안에 있는 땅으로 받았고요. 대우건설은 이곳에 88올림픽 관광객 수요를 노리고 호텔, 콘도 등 관광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IMF가 터졌고 대우건설은 IMF를 이기지 못하고 부도를 맞게 되면서 수영만 매립지는 겨우 10년간 대부분이 미개발지로 남게 됩니다. 대우건설 부도 후에도 부산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묶여서 호텔 관광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기존 안대로 개발을 고집하였으나 이미 수영만보다 뛰어난 호텔 입지에 5승급 호텔이 네곳이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들은 부산시의 이러한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8월 7일 수영만 매립지 미개발 상업부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가 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이 이곳에 초고층 휴양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면서 지금의 마린시티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아이파크와 제니스죠.
현재의 마린시티가 있기까지는 숱한 난관이 많았어요. IMF, 주거시설의 난개발 문제, 지구 단위 변경 허가에 따른 특혜 시비 등 숱한 난관이 있었는데 지금의 마린시티라는 이름 전에는 블루시티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경남 분재시와 그 이름이 중복되면서 지금의 마린시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운대는 지금도 개발 중입니다. 마린시티의 모습인데요. 이곳에 남아있는 금사래기 땅이죠. 홈플러스 자리에는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설 계획이고요. 그 옆에 있는 유유부지에는 고급 실버타운이 들어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해운대와 북항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면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를 합한 면적보다 북항 1, 2단계를 합한 면적이 조금 더 크죠. 그리고 장기 계획이긴 하지만 북항 3단계 면적까지 합하면 지금의 해운대 마린 센텀시티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항 1, 2, 3단계 부지가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수영 비행장과 같은 운명을 가진 북항입니다. 1958년도 북항의 모습이고요. 매립 전에 북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북항의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 북항 1단계 매립이 끝났고 기반시설까지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부분이 북항 2단계 부지이고요. 북항 1단계에 들어서는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보시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한참 짓고 있어요. 북항 2단계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보시는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우한부두 앞으로 진행이 될 북항 3단계 조감도가 되겠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수영 비행장 이곳을 매립을 해서 센텀시티를 만들고 그 옆에 바다를 매립해서 마린시티를 만들었던 해운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북항을 보는데 왜 해운대가 보일까요? 전쟁을 넘어 수영 비행장으로 그리고 항만으로 이곳을 매립하여 재개발을 하는 해운대와 북항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항 1단계는 센텀시티와 토지 이용 계획 또한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센텀시티에 있던 영상 IT 전시지구가 북항 1단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북항 2단계 또한 마린시티와 토지 이용 계획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북항 2단계는 고밀도 개발이 진행되는 곳으로서 주거용지, 상업, 업무, R&D, 복합, 주상복합, 준주거, 마이스가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마린시티에는 없는 항만 친수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요. 북항 재개발 기본 계획입니다. 북항 1단계는 게이트웨이 친수 문화지구로 개발이 되고 북항 2단계는 국제교류 도심복합지구로 개발이 되며 우한부두는 해양레저산업 혁신지구로 개발이 됩니다. 북항 재개발 소개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죠. 개항 이래 대한민국 국제교역의 전초기지였던 부산항 북항. 과거와 현재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미항 유라시아 관문으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상을 시작합니다. 부산 북항시대 개막. (1876년) 부산포가 개장한 이후 일제강점기 수탈을 위한 전진 기지로의 아픔을 겪으며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병참 기지로 사용되었던 북항. 근대화의 물결 속에 1978년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장하고 2000년 세계 항만 물동량 3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최대 무역항이었던 북항은 급변하는 세계 물류 경쟁 속에 2006년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산항 신항이 개장하며 그 기능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유효화되는 북항의 새로운 항만 기능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2007년부터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2008년 착공하여 2022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산 북항 전체에 대한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원도심과 연계한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과 철도, 도로, 주변 주거지역 등을 모두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2030을 통해 부산 북항을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통합개발 2030에는 부산항 북항 7대 특화지구 세부 발전 계획과 북항 일원의 종합교통망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칠대 특화지구는 게이트웨이 친수 문화지구, 국제교류 도심 복합지구, 정주공간 청년문화 허브지구, 근대문화 수변 상업지구, 해양산업 혁신지구, 해양레저산업 혁신지구, 항만 물류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항 1단계 및 우암부두는 2022년까지, 북항 2단계는 2030년까지, 영도, 감만부두, 신선대 부두는 2030년 이후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마련된 종합교통망 체계 구축 방안은 북항 일대를 원형으로 잇는 환상형 교통망을 구축하여 7대 특화지구를 연결하고 지하차도, 고가도로 등의 확장 신설을 통해 북항 통합 개발로 인한 교통량 폭증에 대비하는 등 광역교통망 및 원도심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트램, 보행자 도로 등 녹색 교통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항 재개발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 수도를 넘어 아시아의 해양 수도가 될 것입니다. 침체되었던 원도심도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1단계) 사업은 유휴, 노후화된 부산 북항을 국제적인 관문과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할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개발 추진을 지시하여 2008년 착공하였고 2022년에는 완성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복합 항만지구, 복합 도심지구, 해양문화지구, 상업업무지구, 공공업무지구, IT 영상전시지구, 마리나, 오페라하우스, 워터프론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 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 시설과 해양 레포츠 콤플렉스, 국내 최대 수변 공원과 2km의 경관 수로, 오페라 하우스와 랜드마크 등을 조성하고 교통 편의를 위한 트램을 운영하여 부산 북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고의 국제해양 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단계 사업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신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영국, 일본과 같은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2단계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2년 착공, 2030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자성대 부두 재개발, 부산역 및 부산진역 철도시설 재배치, 주변 배후 지역을 결합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성대부두 주변에는 원코어 플러스 3 마그넷을 콘셉트로 단지 중심에는 금융, 비즈니스, R&D, 상업, 업무, 주거 등을 복합 개발하여 24시간 열려있는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자성대 베이를, 코어 주변에는 대중교통시설과 연계하여 원도심과 상생 발전을 위한 부산진 테라스와 양곡 저장창고 사일로, 부두 등 산업유산을 보존하여 문화와 역사 공간으로 탈바꿈할 사일로 콤플렉스를, 풍부한 국제교류 인프라를 활용한 회의, 전시, 호텔, 쇼핑이 복합된 마이스 시설로 구성하여 미래 성장 거점이 되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제 부산항 북항은 항만 재개발 사업을 통해 도시와 바다를 이어 혁신과 미래를 향해 위대한 내일에 도전합니다. 북항을 따라 완성되는 동북아 중심의 해양 관광 거점을 시작으로 부산 전체를 변화시키는 북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해양 수도의 중심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 수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보시는 조감도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조감도입니다. 진수공원 뒤편으로 들어서는 건물들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권장 용도로는 방송통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도서관, 생활 수련시설과 운동시설, 그리고 게임 관련 시설과 영화 관련 시설, 그리고 음악 관련 시설이 권장되고 있고, 특히 수변공원변 1층에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같은 주택은 들어올 수가 없고,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보시는 조감도는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조감도입니다. 고밀도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고요. 마치 지금의 마린시티처럼 개발이 되는 곳인데, 그 규모 면에 있어서는 북항 2단계가 더 큽니다. 노후화 및 유료화되어 있는 자성대 부도는 생산성 저하 및 대형선, 기항이 곤란한 문제, 철성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와 철도시설 재배치가 추진 중으로서 장래 유유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상구역은 항만기능 재편과 철도시설 재배치 등 기반시설의 변화와 노후불량 시가지 등 재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자성대 부도 및 철도 부지는 국민이 공유해야 할 공적 자원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이용을 통해서 친수 공간과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 기반 구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1단계는 2022년까지 기반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요. 2단계는 2030년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신선대 간만부두 영도 청학을 아우르는 3단계는 2030년 이후에 개발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자성대 부두는 신항의 활성화로 북한 컨테이너 물동량의 신항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컨테이너 장치장 기능의 노후화와 그에 따른 항만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 및 대형성 기항이 곤란한 문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선박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성대 부두는 전면 수심이 얕아서 대형선 접안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성대의 부두 기능은 신항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신간만 부두에 있는 동부터미널을 신항으로 옮기고 이곳에다 현재 자성대 부두에 있는 허치선 터미널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계되는 자성대 부두는 북항 2단계로 고밀도 개발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 2단계 항만 재개발의 기본 방향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교류 중심지로 육성을 하게 되고 신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컴팩트 복합도심을 조성합니다. 원도심과 연계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사는 문화허브 및 정주공간을 마련합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유라시아 관문 기능의 국제교류 허브를 조성하고 국제적 전시, 관광, 쇼핑 등의 특화 공간을 마련하며 해양공원, 근대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글로벌 관광지로 조성을 합니다. 주요 도입 기능은 국제업무, 해양업무, 마이서시설 등 도시명 리조트, 호텔, 면세점, 테마형 쇼핑몰 등 역사박물관, 해양 레저시설, 공연장, 수변상업시설 등이 도입됩니다.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해양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을 하게 되고요. 상업, 업무, 주거 등 복합개발을 위한 컴팩트 시티를 조성합니다. 금융, 보험, 오피스, 연구시설, 공공기관 등이 도입이 되고 복합 용도로 개발이 되고요. 연구지원시설과 해양업무지원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요.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유도합니다. 주민 취약계층을 위한 1터 및 3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복합 용도의 시설을 유치하고 트램 등 신교통체계, 수변산업과 연계한 프로나드 등 보행자 전용 도로와 보행데크, 지하보도 등을 도입하게 됩니다. 청년 문화허브를 통한 문화산업 창출 지원을 하게 되고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공간을 창출하게 됩니다. 정주기능 도입을 통한 활력부여 그리고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게 됩니다. 청년 창의거리, 사회공헌기업 등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택, 외국인 관광객 정주 특화시설 등 수변주택,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고급주택 및 주거시설 등이 도입되게 됩니다. 북한 2단계는 예비타당성을 통과를 하였고요. 2024년 올해 7월 북한 2단계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3월부터 자성대에 있는 허치선 부두가 신간만 부두로 하역 장비들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전을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고 북한의 미관을 해치는 고가도로는 모두 철거할 예정입니다. 동서고가부터 시작해서 우안고가, 문영고가, 충장고가, 영주고가까지 모두가 다 철거가 될 예정이에요.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 VTX도 북한에
정류장이 생기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연결되는 대심도도 모두 북항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부산의 모든 도로는 다 북항으로 연결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개발 계획인 북항 3단계 재개발 사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8월 3일 부산시는 55보급창 등 군사시설 이전 및 주변 지역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암 용단 간만선을 도시철도 사업으로 북항 3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55보급창과 8부두는 신선대부두에 있는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전하고 부산 시민공원 절반 규모인 22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55보급창 기존 부지는 동천변 친수공간과 국제금융 업무 중심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우암동과 간만동 일호는 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상업, 주거가 어우러진 직주 근접형 복합도시로 재탄생시키고 연구 업무 지원 시설 중심인 연구개발 R&D 캠퍼스 단지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우암 용단 간만선은 국철과 연계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지금의 0.68에서 0.8 이상으로 높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부분이 55보급창이고 앞으로 공원화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노선이 우암 간만선 노선입니다. 북항 3단계 재개발 사업 조감도인데요. 2030년 이후에 지금의 우암부두가 변화될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부산의 미래 북항 1, 2, 3단계 그 중심에 우뚝 서는 블랑스 및 7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관의 모습인데요. 정말 화려하죠. 옆에 보이는 이것은 공공기여되는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북한 바다가 보이고요. 부산대교도 보이네요. 아파트 하나, 둘, 세 개동, 오피스텔 한 개동으로 구성이 되고 공공기여되는 어린이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앞에 보이는 공원은 앞으로 공원화로 개발이 될 55보급창의 미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말 화려하죠. 사업부지이고요. 자성로에서부터 공원화로 개발이 될 55보급창까지 이어지는 녹지로 된 공개공지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외관의 모습은 연꽃을 형상화했다고 하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경관 조명은 옥탑 구조물에 직접 투과하여 면을 타고 흐르는 은은한 경관 조명을 연출했다고 하는데 정말 과하지도 않고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파사드 조명이 빛나는 어린이 공공도서관입니다. 정말 예쁘고 화려하죠. 버밀로를 바라보며 전면으로 배치되는 근린상가의 모습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이고요. 검정색 유리를 적용한 커튼 원룩이 아닌 커튼 월입니다. 하얀색 외장재를 적용한 연꽃 형상의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정말 예쁩니다. 아파트 3개동, 오피스텔 1개동, 주차는 세대당 1.92대, 공동주택은 999세대, 오피스텔은 276실로 공급이 됩니다. 부산 진성공원에서부터 공개공지를 통해 55보급창, 북항 재개발 2단계까지 연결시키는 그린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하네요. 스카이라인입니다. 진흥 마제스타워가 40층, 두산이버 포세이돈이 47층, 범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45층, 블랑스밋이 69층이죠.
오션브리지와 하버시티가 49층이고 좌범위 하이퍼시티가 57층입니다. 이 중에서 블랑스밋이 69층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거예요. 블랑스밋 인근으로는 지하철 1호선 좌천역과 버밀역이 위치해 있고요. 시베이 파크선 트램역 두 곳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좌천역까지는 도보 9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고요. 버밀역까지는 도보 10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베이 파크선 트램역은 도보 1분, 3분 이내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랑스밋 7사는 아파트는 5월에, 오피스텔은 10월에 일반 분양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K잡부동산 정남진이었습니다.